겨울에도 달리기는 멈추지 않는다.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게 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뛰다 보면 이런 손상을 받는 경우가 동상이 금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부피도 잡고 얼마 안 되는데 보온에 굉장히 좋아요.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겨울에도 달리기는 멈추지 않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을 듣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요즘 좀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상 위험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좀 겨울철에는 달리기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 생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겨울철에 더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좀 움츠러드는 건 사실인데 사실 뛰다 보면 겨울철에 뛰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 또 내년 봄에 동아 마라톤 대회가 많으니까 겨울을 열심히 달려놔야 봄이 편하고 1년 내내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겨울철에 달리기를 하면 운동 효과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더 좋나요? 겨울철에 살찌기 쉽거든요. 근데 겨울철이 다이어트 하기가 더 좋다, 뛰는 게 좋다 그러는 게 보면은 지방에는 갈색, 브라운 팻, 그 다음에 화이트 팻, 백색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보통 이거는 다 백색 지방이지만 브라운 팻은 당을 분해해 가지고 추울 때 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어야 이 갈색 지방이 좀 활성화되면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 뛰는 게 보통 좋다고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겨울철에 뛰는 게 효과적으로는 더 좋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쉬지 말고 계속 뛰어야 돼요. 대신에 아까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강도만 좀 낮추고 몸 체온 보온을 잘해서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안전한 겨울철 러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렇죠. 겨울철 달리기가 되게 중요한데 겨울에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게 꼭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근육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 잘 늘어나지 않는 걸 보폭을 크게 하고 속도를 내다 보면은 근육이 손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속도를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를 내면 실내에서 트레드밀에서 빨리 뛰는 건 괜찮고 실외에서 뛸 때는 빨리 뛸 것 같아도 속도를 늦춰야 돼요. 안 그러면 근육 손상이 오거든요. 달리기 부상의 대부분은 근육이거든요. 근육. 90%가 근육이에요. 근육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어디서 줘야 되냐면은 트랙 훈련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일반 밖에 도를 뛸 때는 자기가 뛰면서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트랙을 뛰다 보게 되면은 트랙은 다 대부분 속도 훈련이거든요. 워밍업을 미니멈 10분, 20분 정도는 해서 이 근육을 좀 데워놓은 상태에서 속도를 좀 올려보는데 속도를 100%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속도 훈련은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80%, 맥시멈 90%, 10%, 20%는 좀 다운시켜서 해야 되고 자기가 컨디션도 좋아, 더 잘 뛸 것 같은데도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추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좀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달리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요즘은 이 시계라든지 심박수가 잘 나오니까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뛰는데 내가 약간 좀 숨이 차다. 어떤 때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는 심박수를 좀 낮추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한 130에서 14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빨리 뛰면은 155 정도를 유지도 하고 마지막에는 한 165까지도 심박수를 올리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보통 한 120에서 130?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평소 뛰던 것보다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조금 적게 뛰면 더 좋을까요? 일반 잘 뛰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기온이 한 5도에서 8도 이때가 기록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3시간 초반대 뛰는 사람들 적어도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반을 보통 330이라고 얘기하는데 330으로 뛰면은 키로당 4분 59초 페이스로 계속 3시간 반을 뛰어야 되거든요. 그 3시간 반이나 3시간 초반대 뛰는 사람들은 5도에서 8도 때면은 기록을 내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추워지면 거기다 영하로 뭐 1도 이하나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보다 좀 낮춰야죠. 똑같이 거기다 기록을 똑같이 내면은 기록은 낼 수 있으나 몸에 무리가 따르고 특히 심장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한 10% 정도 조금 낮춰주고 자기가 좀 기록을 낼 수 있어도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낮춰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찬바람을 들이마시는 게 뭐 폐 같은 데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뭐 입을 좀 가리고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하가 뭐 한 10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너무 찬 공기가 들어가면은 폐에 강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좋거든요. 그 찬 공기를 지금 마시는 것보다 마스크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마스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버프를 선호하거든요. 버프. 네, 버프가 있어요. 이게 대회 기념품인데 그냥 뛰다가 뭐 내워머라서 목도 좀 덮여주고 맞으면은 공기가 여기 안에서 한번 따뜻하게 되니까 자기 그 호흡에 의해서 네, 훨씬 따뜻하죠. 마스크가 훨씬 낫고 이거는 또 마스크는 여기만 하는 건데 이거는 머리까지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뭐 귀도 따뜻하고 뭐 엄청 다양하죠. 안타하면 또 목에 손에다가 들고 감고 뛰기도 하고. 패션 아이템도 되고. 네, 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부피도 작고 얼마 안 되는데 보온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겨울이나 대회 때는 뛸 때는 항상 요거를 지참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뛰면요, 이렇게 손이 막 트기도 하고 피부 같은 게 좀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 긴 바지 입으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날씨가 차가울 때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바세린을 좀 바르고 뛰는 경우가 좀 도움이 돼요. 저도 바세린 바르고 뛰어본 적이 있거든요. 바세린을 다리에다가 듬뿍 발라서 그러면 반바지 입고도 어느 정도 추위를 감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록을 내야 될 대회, 중요한 대회나 그럴 때는 날씨가 추울 때는 긴 바지 입고 그러면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바세린 바르는 게 조금 도움은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대회를 나가거나 추운 날 밖에서 좀 오래 뛰려면 방한용품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바람막이 입고 있다가 뛰기 전에. 뛰기 전에 이걸 입고 있다가 그다음에 출발 때까지 한 1, 2km 정도 입고 뛰어요. 좀 뛰다 보면 이제 열이 좀 나거든요. 좀 몸이 데펴지고 바람이 차갑게 느끼지 않으면은 이걸 딱 이렇게 벗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접으면 주머니에 속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거 지금 뛰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뛰면서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냥 접어가지고 그냥 놓기도 하고 뒤 주머니에다가 바로 놓으면 돼요. 영상 0도에서 5도 정도 이때는 이런 게 좋고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거가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팔도 입어야 되고 옷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은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녀요. 배낭에다가 이렇게 배낭이 좀 되게 간편하거든요. 요즘은 바로 착용하기도 좋고 그냥 바로 뛰고 옷 같은 것도 뭐 꺼낼 수 있고 이 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수건도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고 또 이 옷 가늘게 만들어서 무조건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도 양쪽에 놓을 수 있고 더우면은 이런 옷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더 추우면은 이런 옷 저건 얇은 거고 조금 더 두꺼운 옷이 더 두꺼운 옷 같은 거 그냥 이 배낭 위에다가 입고 뛰면 돼요. 배낭에다가. 선생님, 약간 좀 이렇게 지하철에서 뭐 파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고 막 사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15km 뛸 때는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뛰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훨씬 안전하게 겨울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방한의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있는 게 있고 아예 좀 두꺼운 옷을 그냥 하나를 탁 입는 게 있고 어떤 게 좀 더 좋은가요? 그거는 요즘 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레이어링이라 해가지고 겹겹 입는 거를 다 선호하고 아마 다 그렇게 입고 있을 겁니다. 두꺼운 거 하나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얇은 거를 하나나 두 개, 세 개 입어서 이 바깥쪽 공기층이 차단돼가지고 중간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게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복장 같은 것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러닝화도 조금 뭐 겨울용이 따로 있는 그렇죠. 건가요? 따로 있죠. 어떤 것이 왜냐면 신발은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쉬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걸 신발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러면 발이 시려가지고 못 돼요. 그 추우니까 겨울에는 신발용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 보면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요. 바람이 안 들어가고 바닥도 일반 신발하고 다르게 이건 트레일화인데 이게 홈이 커가지고 눈이 와도 덜 미끄러지고 훨씬 겨울철에 덜 춥고 따뜻하고 안전하죠. 겨울에는 이런 신발 대신에 빨리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겨울철은 천천히 뛰는 게 좋기도 하고 이런 신발 뛰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이게 뛰다 보면 이 옷을 입고 뛰다 보면은 이런 데는 차은 걸 모르는데 이런 성기 부분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동상이 가끔 있습니다. 뛰다 보면 여기가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아픈 걸 잘 몰라요. 겨울철엔 뛸 때 단데 몰라도 가끔 성기를 눌러서 느낌이 너무 차갑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까같이 이런 모자나 버프나 이런 거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찬바람을 막아줘야 돼. 그거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겨울철에는 빙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뛰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용의 어떤 러닝화는 없나요?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 산 같은 데는 이제 아이젠 같은 게 있는데 아이젠 신고 뛸 수는 없으니까 빙판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빙판은 뭐 빙판용 러닝화 이런 건 없군요. 없어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겨울철에도 좀 부지런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되면은 사실 추우니까 움츠러들기 쉬운데 움츠리지 말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춥잖아요. 그러면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오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추워 나가기 싫어, 이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불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거실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세요. 이불 속에 고민하면은 고민하다가 잠들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몸이 좀 풀리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움츠러들기 쉬운 한겨울이 오더라도 달리기는 계속돼야 되고, 겨울을 잘 달려야 한 해가 수월하다. 겨울을 잘 달려야 한 해가 수월하다. 그렇죠. 겨울에도 달리기는 멈추지 않는다.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실은 약간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싶어요. 겨울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운동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